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갔습니다만 결국은 짧은 만남도 아주 짧은 만남밖에 없었는데 자, 그 당시에 나온 얘기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 동생, 한참 동생이지만 나이로는 정치는 내 선배님이 옳시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고 저도 좀 만나주고 저도 좀 여러 번 만나서 좀 한 수 좀 가르쳐 주소. I will tell you at this point that you have failed to meet the prerequisites for coming here.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as of now. Please be on our side. Yeah, and speak in the same language as we. 콘서트 어떻게 보셨나요? 들으려고 왔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많이 생각해보고 서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후 또 만나실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추가적인 만남은 더 기대할 수 없을까요? 자, 정광재 대변인. 네.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또 인터뷰를 했던데 보니까 뭐 많이 섭섭했나 보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끌어안겠다고 했지만 예. 가장 어떤 점이 힘들었냐고 하니까 본인한테 영어로 대답했던 예.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번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갔을 때 예. 이석하는 과정에서 한국모도 아닌 사람이 예, 뭐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인요한 위원장이 자기가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후 가장 마음이 아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자기에게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많이 섭섭했다라고 하는데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고 그 자리에 사실 오리지널 한국인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어느 측면에서 이방인의 자격으로 갔는데 그 이방인의 원어로 자기에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상당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포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용과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당도 뭐 갖고 있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아서 우리가 내년 총선에 윤석열 정부 성공에 이를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라는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자꾸만 신당을 만들기 위한 명분을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당은 변화하고 쇄신하면서 그동안 관계가 좀 소원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포용하겠다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준석 전 대표가 마음의 상처가 깊은지는 제가 뭐 감히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정당과 이준석 전 대표의 앞길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 그런 선택을 해주기를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이어서 인요한 위원장에게 환자는 서울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o,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believe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서울에 환자가 있는 건 확실한데요. 그게 누군지는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이 의사시니까 잘 알아보시지 않을까.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당이 싫어가지고 투표를 안 한 것이었다고 진단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오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행위가 오진 플러스 엉뚱한 사람한테 약 먹이는 거거든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현정 특보. 어쨌든 이게 이름을 미스터 린튼이라고 영어식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의사인데 환자 얘기를 꺼내면서 환자한테 이거 약 엉뚱한 사람한테 먹이면 되느냐라고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 얘기 그리고 환자라는 거는 뭐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서울에 있는 당대표일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나가기 위한 밑자락을 이렇게 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탈당하고 신당 만들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차곡차곡 준비하는 과정인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철저하게 저는 용산의 의중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용산의 의중이다? 예, 용산의 의중은 뭐냐면
내년도에 총선에 승리하고 총선에 승리하면서 친윤 인사들을 많이 공천하는 것이 이제 용산의 의중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거의 걸림돌이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신당을 만드는 그 명분들을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신당을 못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의 그 명분을 뺏어오는 역할들을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권한이 없는 혁신위원장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라고 딱 그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걸 뭐 다 알고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정권 심판적 성격이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꾸고 민생을 챙기라는 것인데 그런 핵심적인 혁신의 내용들을 혁신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 공학적인 총선 승리를 위한 그 정치 기술적인 그 측면에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다 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 간에서 뭔가 이렇게 접점이 찾아져 가지고 관계가 개선될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등에서 진심 어린 뭐 이렇게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사과라든지 또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드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김 실장. 저는 어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에게 했던 그 대응이 있잖아요. 예. 그 행태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많이 불편하게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썼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강서구청 패배 이후에 강서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라고 인요한 위원장에게 훈계를 했어요. 예. 근데 저는 또 되묻고 싶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한 번이라도 왔었나요? 바로 전직 당대표이고 우리 당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사활이 걸린 그 장서구청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와서 좀 선거를 도와라고 했을 때 한 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과연 애당심이 있는 전직 당대표에서 태도였는가 좀 묻고 싶은데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이 왜 강서구 사람들을 안 만나봤느냐고 묻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정말 그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자는 제가 볼 때는 신당병에 걸린 환자는 부산에 그때 있었던 겁니다. 용산이 아니라 지금 누가 봐도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리고 이게 탈당이 마치 신당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탈당을 마음을 굳힌 사람이지 신당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저는 여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건 두고 보시면 이제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부산에서 보여줬던 이준석 대표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신당의 가능성은 훨씬 더 줄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저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는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와 사람에 대한 존중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따라서 누가 신당을 하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장님.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영어로 그 인요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한 것을 두고서 뭐 인종차별적인 시각이다, 혹은 이른바 인성론, 이준석 싸가지론 이런 얘기는 뭐 별로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걸 가지고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상처받거나 혹은 움찔하거나 전혀 이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 반응이 나올 걸 이미 예상하고 저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근데 저 자리를 보면 예고 없이 갔어요.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간 거고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은 계속 이준석은 상처받은 사람이다. 정서적 위로와 화해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매듭을 푸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일종의 정서적 공세를 해오는 거예요. 사실 저 굉장히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혁신위원장은 어떤 권한도 없고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때 결자 해지를 얘기했어요. 매듭을 묶은 사람이 매듭을 풀어야 되고 그 매듭을 묶은 사람은 대통령이다. 최리따봉 뭐 내부총리라는 당대표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혁신위원장이 등장해서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당신은 참 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이 문제가 풀릴 문제가 아닌데 그런 식의 접근법에 대한 거부감을 이준석식의 비틀기로 전 표현했다고 보고 거기서 이제 그 랭귀지, 언어라는 것은 뭐 당신네 나라로 가라 이런 반응이 아니라 왜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정치의 장에서 동일한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 정치적 언어를. 이걸 이제 좀 이 극적으로 그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어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어제의 일이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혁신안은 1호 혁신안은 징계 취소를 통해서 이미 가결이 됐고 2호 혁신안이 올라가 있는데 자 대표 중진 의원들과 또 당 지도부 그리고 윤핵관으로 불리는
대통령 측근 의원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이 요구가 과연 받아들여진다면 이뇨한 위원장이 이 카드를 가지고 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